변호사입니다. 네, 2023년 마지막 주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안 변호사님은 2023년 잘 보낸 것 같나요?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한 해가 이제 이쯤 오면 엄청 빨리 지나갔다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고 뭐 올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도 좀 있고 해서 이 시기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2023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뭐 느꼈던 점, 뭐 기억나는 일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해가 갈수록 재판 기간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변론기일도 아직 지정되지 않고 해가 지나가는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에 그 몰려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모든 사건은 아니겠으나 때로는 시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뭐 최근에는 AI 판사, 이렇게 AI 관련된 논의도 꽤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에서는 소액 사건은 AI 판사가 시범적으로 재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실제로 이렇게 AI 판사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 길게 보면 재판 기간 지연은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기계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탁탁탁 처리하다 보면 뭐 속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건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그래도 어느 한 부분만큼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일정 부분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부당징계나 부당해고 관련된 사건 많이 진행했잖아요. 근데 특히 부당해고 사건은 결론을 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건수가 통계적으로 한 500건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상한다는 게 어떨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되겠다 싶었는데 또 반대의 경우가 나와서 좀 당황했던 기억도 있고 올해도 뭐 마찬가지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해고 같은 경우는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해고 자체가 양정으로서 적당했는지 이것까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이렇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물론 판사님들이 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죠. 네, 네, 그럼요. 그런데 특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해고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도저히 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 근로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까지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적도 있어서 사실 사용자분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때때로 상급자, 뭐 업무 지시를 하는 상급자에 계신 분들이 업무 지시를 내가 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뭐 사용자의 고충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내가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사용자의 고충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 변호사님은 뭐 정확히 이해를 잘 하시겠네요. 네,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지금 임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명확히 판단하지 않을까. 네, 아무튼 부당해고 관련된 판결은 좀 특별한 기준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표 같은 거를 매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틀을 넘어서지 않는 그렇게 좀 일관된 재판을 하고자 그런 기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를테면 양정기준표 이런 것을 물론 뭐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하니까 그 기준표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좀 추상적으로나마 그런 양정기준표 같은 게 어디에 이렇게 탁 구비돼 있으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상담도 많이 했는데 갈수록 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그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상담을 가장 많이 했던 근로자분들이 주로 3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하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 있을까요? 일단 그런 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자분께서 막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이거는 너무 안 됐고 가해자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가해자분의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피해자분이 너무 흔히 말해서 좀 오버해서 그 상황을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로 대립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또 많이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들만의 어떤 개별적인 잘못이 아니고 그 직장 생활을 하기까지 지내온 그 세월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무슨 얘기냐 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어떤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팀을 이루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이래야 되는 곳인데,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근데 직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직장에서 오프라인에 탁 노출되는 순간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충돌하게 되고, 거기서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다 이렇게 딱 일도양단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대리인으로서 참가하고 그럴 때 조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많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들도 크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인데, 사실 도를 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라도 거쳐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최후 수단인 법적 절차부터 이렇게 거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올해는 노동계에서 주로 논의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포괄임금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건을 진행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노점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관련된 사건도 새로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그 전에 하던 소송이 이제 조금 또 상소심에서 진행된 경우도 있고, 또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또 쟁점이 추가가 돼서 새롭게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금피크제 관련돼서는 여전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내년에 임금피크제 관련돼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노동사건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도 그렇고 새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경기가 정말 좋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경기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죠? 그렇죠. 흔히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PF다 이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또 그게 또 지속되다 보니까 PF와 관련된 그런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저희도 그거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좀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네요. 변호사님은 2023년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는 항상 그렇죠. 저희를 믿고 맡겨주고 또 분쟁을 조금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기억에 남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올해 사건 중에서는 좀 안타까운 건데, 이제 노노 갈등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어떤 갈등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이 있었거든요. 노동조합이 좀 무리하게 어떤 조합원을 징계를 내리고 또 조합원은 거기에서 불복을 하고, 그래서 둘 간의 갈등이 돼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조합원, 특히 이제 근로자의 예전부터 쭉 근로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과 왜 갈등이 생기게 됐고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듣게 되니까 그 사건이 제일 마음에 남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분야를 또 하나 알게 되고, 또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그런 데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노노 갈등에서 시작된 그 사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진행하다 보면 뭐 특히 재판의 경우에는 신급별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사건이 끝났다 싶으면 1년이 훅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올해도 여지없이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저희처럼 바쁘게 지내오신 분들도 마지막 해가 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차분하게 뭐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는 크리스마스 전인데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다음에 영상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트리나 이런 걸 꺼내 놓으셨던 분들은 뭐 바로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또 방치하고 그러지 마시고 며칠만 더 꺼내 놓으시고 또 감상하시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올 한 해를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희는 2024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결론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죽겠습니다.